사람을 얻는 기술. 내일 라운지 지음, 임정재 옮김, 토네이도 출판사.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얻어라. 결국엔 사람을 얻는 자가 승리한다. 어떤 상대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지혜 82. 들어가는 말. 정상에 서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얻어라.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의 주변은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들은 비즈니스 미팅을 비롯한 다양한 모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다. 사람들은 그들을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잠시 기다려라. 그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주변으로 불러 모으는 것일까? 아니다. 그들은 늘 자신의 곁에 성공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모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풍요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명심하라. 성공의 8알은 사람으로 채워진다. 죄 아무리 운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쉽게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 히말라야 정상 등정에 성공한 사람 뒤에는 뛰어난 세르파, 유능한 베이스캠프 요원들의 지원, 등정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한 스폰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자일과 링을 던져준 동료들이 있다. 인생이라는 산봉우리의 정상에 서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이 만난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어라. 언제 어디서나 당신이 상대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라. 사람들이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게끔 이끌어라. 상대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덮어줘라. 부드럽고 따뜻한 카리스마의 힘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라. 이 책은 사람을 얻는 데 성공한 사람들, 상대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의 풍성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남다른 성공과 행복, 인생의 근원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데 자신이 없는 독자들, 인간관계를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독자들, 나아가 인생에서 좀 더 큰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세르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성공에 필요한 사람을 얻어라. 행복을 함께할 사람을 얻어라. 당신 삶에 밝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사람을 얻어라. 내일 라운지. 1. 실수를 보지도 듣지도 마라. 몇 달 전이었다. 나는 어떤 회사의 고객 서비스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 회사의 핵심 경영자 4명과 점심을 함께하는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조직에서 빚어지는 크고 작은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 나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한창 점심시간 때인지라 회사 근처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와 함께한 최고 경영진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반해
그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평사원들이나 하위 간부직들은 블루셔츠나 짧은 스커트 차림이었음을 깨달았다. 식당 안은 친근한 분위기와 유쾌한 목소리로 활기에 넘쳤다. 식사를 마친 다음 우리는 조직 내 의사소통 부재에 관해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최고 인사 책임자 윌슨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재구축에 대해 막 이야기를 시작할 무렵 이런 웨이터가 바로 우리 코앞에서 음식이 담긴 커다란 쟁반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 바람에 유리잔들이 산산조각 났고 은재 식기들이 대리석 바닥에 철커덩 소리를 내면서 쏟아졌다. 뜨거운 감자 요리가 또르르 테이블 밑을 지나 윌슨의 발치에까지 굴러갔다. 사람들이 쩔쩔매는 웨이터를 쳐다보았다.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저 친구 이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겠군. 하필 사장님 앞에서 실수를 할 건 또 뭐람. 요즘 종업원들은 프로 정신이 없어. 저것 좀 봐. 히히. 그 순간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윌슨을 비롯해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웨이터 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눈도 깜짝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정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했다. 이내 웅성거리던 식당 안은 잠잠해졌고 우리는 다시 깊은 대화에 몰두했다. 가로 열고 몇 분 후 우리의 테이블 아래에서 뜨거운 요리된 감자가 수거되었다. 윌슨은 웨이터가 벌린 수거봉투 안으로 감자들을 축구선수처럼 정확하게 차 넣었다. 가로 닫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마케팅 책임자 도슨이 기업의 확장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양팔을 벌려 확장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다가 그만 자신의 커피잔을 넘어뜨렸다. 오 저런. 나는 그녀를 도와주고자 냅킨을 집었는데 도슨이 한 발 빨랐다. 그녀는 테이블볼을 적신 커피를 냅킨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발표를 마쳤다. 나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도슨뿐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도슨의 실수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도슨의 커피잔이 넘어졌다는 사실조차 발견하지 못한 듯 했다.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의 실수를 눈여겨보지 않는다. 동료의 실수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만다. 훗날 윌슨과 도슨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그날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사람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냥 실수인걸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 식당에 VIP 고객 명단에 올라 있어요.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웨이터의 실수에 눈살을 찌푸리기만 했어도 그는 어쩌면 해고당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대범하게 넘어가라. 상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라.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은걸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공한 사람들의 거대한 성은 이처럼 작은 모래알들이 모여 구축된 빛나는 성취라는 점을 명심하라. 2. 귀신처럼 행동하라. 매우 총명한 말 한 마리가 있었다. 녀석의 이름은 한스. 한스의 주인은 헤르폰 오스텐이라는 독일 사람이었다.
헤르 폰 오스텐은 한스가 정말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다름 아닌 산수를 할 줄 안다고 주장했다. 덧셈과 뺄셈, 나눗셈은 물론 구구단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구경꾼들 앞에서 한스의 주인이 외쳤다. 자, 지금 너를 보러 온 사람들이 몇 명이지? 그러자 한스는 오른쪽 앞발굽을 들어 구경꾼들 숫자만큼 땅을 탁탁 쳤다. 그렇다면 너를 보러 온 사람들 가운데 안경을 쓴 사람은 몇 명이지? 이번에도 한스는 앞발굽을 들어 정확한 숫자만큼 땅을 쳤다. 눈이 휘둥그레진 몇몇 구경꾼들이 한스에게 산수 문제를 냈고 녀석은 어김없이 정답을 맞췄다. 1990년대 초 한스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되었다. 연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물론 한스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한스의 천재성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공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녀석을 심판대에 올렸다. 한스를 시험하는 날 강당은 과학자, 신문기자, 심령술사, 기병장교 등 녀석의 능력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든 관중으로 빼곡 들어찼다. 몇몇 위원이 구두로 한스에게 산수 문제를 냈고 녀석은 계속해서 앞발굽을 이용해 정답을 맞춰냈다. 모여든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스의 초능력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해결된 건 아니었다. 위원들은 여전히 한스가 주인에게서 어떤 암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위원회는 다시 한스를 시험 무대에 올렸다. 위원들은 한스의 곁을 지키고 있던 폰 오스텐에게 강당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선 폰 오스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위원장은 한스의 능력이 그 주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 확신했다. 폰 오스텐이 나가고 위원장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한스에게 산수 문제를 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놀랍게도 한스는 정답을 발굽으로 쳤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한스는 정답을 풀어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휘파람이 쏟아지는 가운데 위원회는 정녕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때였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위원들 가운데 인생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원로 과학자 한 명이 나섰다. 그는 한스에게 다가가 다시 산수 문제를 냈다. 다만 다른 위원들처럼 큰 소리로 문제를 낸 것이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한스의 귀에 대고 문제를 속삭인 것이다. 그러자 한스는 발굽을 얌전히 모은 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과학자는 몇 차례 다시 산수 문제를 한스에게 속삭였지만 녀석은 묵묵부답이었다. 과학자가 빙그레 웃으며 사람들 앞에 섰다. 한스는 분명 뛰어난 감각을 갖춘 말입니다. 하지만 녀석의 놀라운 능력은 산수 문제를 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섬세한 표정과 몸짓의 변화를 탁월하게 포착해낸다는 데 있어요. 실내를 꽉 채운 관정은 영문을 몰라하며 어리둥절했다. 출제자가 문제를 큰 소리로 외치는 순간 한스를 제외한 우리는 모두 간단한 산수이기 때문에 암산할 것도 없이 그 정답을 알고 있었죠. 한스는 출제자가 문제를 큰 소리로 외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발굽을 들어 땅을 치도록 훈련받았어요. 탁, 탁, 탁 땅을 치면서 우리의 표정과 몸짓을 살핀 겁니다. 즉,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스의 발굽으로 땅을 치는 횟수가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감과 기대감을 표정, 미세한 떨림, 헛기친 것 같은 몸짓으로 나타낸 겁니다. 한스는 바로 그 같은 징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순간 발굽으로 땅을 치는 것을 멈추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산수 문제를 한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따라서 여러분은 제가 한스에게 낸 문제의 정답을 미리 알 수 없었죠.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몸짓과 표정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얌전하게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한스의 초능력은 폰 오스텐의 치밀한 훈련의 결과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 친구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귀신같이 읽었지? 당신은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감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글쎄, 그 친구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귀신같이 알았는지 몰라. 정말 놀라운 친구야. 우리 팀장은 말수도 적고 늘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만 파고 있는데도 팀원들이 뭘 하는지 뭘 원하는지 훤히 꿰뚫고 있더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녀는 내성적이고 어수룩해 보이지만 막상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빈틈이 없다네. 우리 회사 인사 담당자는 신입사원 채용 면접 때 별로 질문을 하지 않는데도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매우 뛰어나더군. 이처럼 절로 감탄을 자아내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모두 아주 미세하게 변화하는 상대의 표정과 몸짓 등을 탁월하게 읽어내는 감각을 갖췄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상대와 대면했을 때 그의 말소리에는 그다지 귀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대화를 진행하면서 상대가 어떤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지 면밀하게 체크한다. 이를 통해 상대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을 정확하게 구별해낸다. 본능적인 떨림과 움직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이를 오랫동안 기억해둔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가 내게 원하는 반응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이로써 감탄과 탄성을 이끌어낸다. 바로 그 순간 상대는 내 사람의 목록에 새롭게 진입한다.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귀신처럼 행동해야 한다. 귀신처럼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훈련 방법을 소개해보자. 당신은 TV 드라마를 좋아하는가? 드라마를 시청할 때 볼륨을 완전히 소거하라. 등장인물들의 어떤 대사도 들리지 않게끔 환경을 설정한 후 그들의 크고 작은 다양한 행동들을 면밀하게 관찰해보라. 그러면서 드라마의 줄거리를 예측해보고 파악해보라. 그러고 나서 휴일에 그 드라마의 재방송을 시청하라. 이번에는 볼륨을 켜놓은 채 말이다. 당신의 예측과 짐작이 80% 이상 맞았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보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파티션 너머로 들려오는 동료들의 말소리, 전화 받는 소리, 기침 소리,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 사각사각 볼펜을 굴리는 소리 등등을 통해 지금 당신의 동료들이 어떤 몸짓과 신체적 반응, 태도 등을 보여주고 있을지 상상해보라. 가끔씩 곁눈질이나 스쳐 지나가면서
당신의 예측이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측정해 보라. 어느 날 당신은 어떤 상대가 당신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신호를 보내옴을 감지하게 된다. 그러면 그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먼저 다가가라. 어떤 상대가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음이 감지되면 먼저 다가가 도와주거나 상대가 전혀 모르게 그 고민을 해결해 주어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말을 통해서 상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침묵을 통해 상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스는 결국 인간의 언어와 수리사고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 하지만 한스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말이 된 것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결코 귀신이 될 수는 없다. 다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귀신처럼 행동할 수는 있다. 당신이 귀신처럼 행동할 때 상대는 당신에게 기꺼이 사로잡힌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